자, 1번 문제 별표 치고 갈게요. 중요해서가 아니고, 아니 뭐 중요하기도 하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전기를 띠는 이거죠. 이것만 보면 바로 3번 대전 가야죠. 그쵸? 자, 2번도 별표 갈게요.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전자 한 개가 가진 전기량, 우리 이거 어떻게 썼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죠. 얘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도 저는 별표예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t초 동안 q의 전기량이 이동했대요. 그때 전류 i는, 결국엔 i는 지나간 전하량이에요. 기준은 뭐다? 시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i는 t분의 q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4번도 별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잘못된 걸 골라라.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높다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높겠죠. 그리고 2번 봐봐요. 1초 동안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전류는 1A 맞죠? 왜? 1초분의 1쿨롱이니까 1A. 전위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이 의미를 봅시다. 일렉트론 볼트죠. 그러면 1, 2 곱하기 1V야. 이게 1, 2V잖아요. 그쵸? 볼트죠.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게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하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요. 자, 6번은 일단 전위차가 몇 볼트? 100볼트.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자, 에너지의 다른 말 한 1입니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전자가 한 개 가지고 있는, 한 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알잖아요.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V는 Q분의 W. 요거 바로 떠올라야지. 그죠? 그래서 한 일이란 누가? 전하가 전압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전하가 뭐예요? 전자 하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몇 볼트 받았다고요? 100볼트. 100은 10의 몇 승? 10의 2승. 그렇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19 더하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7승. 나머지 0, 2는 반 내림했어요.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7번 볼게요. 7번은 어떤 저항에다가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대요. 자, 이거 오매 법칙으로 쓸 수 있죠.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로의 저항을 20% 감소시켰다. 그러면 얘는 80%의 저항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쵸? 전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8분의 1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요만큼의 변화가 있었다. 전류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 1.25배가 되는 거죠. 자, 8번 별표 갑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왜? 지금 요 컨덕턴스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우리는 알아요. 뭘? 컨덕턴스라는 녀석은 저항의 반대라는 것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만 알면 끝나. 오매 법칙에 의해서 R은 뭐예요? I분의 V. 그러므로 G는요. V분의 I라고 할 수 있겠죠. 뒤집어주면 되니까. 반대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 직렬회로입니다. 직렬회로에서는 항상 전류가 각각의 부하로 들어가는 그 전류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2A가 3옴을 만나면 여기 몇 볼트가 뚝 떨어지게 돼요? 6볼트. 2A가 5옴을 만나면 몇 볼트? 10볼트. 7옴 만나면 14볼트.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전체 전압. 그렇죠.
그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10번 볼게요. 컨덕턴스 값을 줬네요. 그럼 반드시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저항으로 바꾸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R은 0.2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해줘? 분모 분자에다 10을 곱해줘. 2분의 10이죠. 5옴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5옴짜리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때 전류 3A를 회로에 흘려주고 싶어. 그러면 나는 전압을 몇 볼트짜리를 인가하여야 되는가라는 문제죠. 자, V는 IR입니다. 자, I가 몇 암페어? 3암페어. 여기에 있는 전체 저항이 몇 옴이에요? 5옴짜리 두 개가 직렬이면 10옴이죠. 그래서 30볼트를 걸어주면 된다라는 결론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도 저는 별표죠. 틀리면 안 돼요. 11번. 왜? 지금 R1, R2가 병렬로 접속이 돼 있대잖아요. 자, 저항 개수가 2개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12번 문제도 저는 별표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옴짜리가 5개 있대요. 그리고 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애 동그라미죠. FM대로 풀면은 이게 무슨 접속? 병렬 접속이요. 자, 그러면서 병렬 접속이 저항값이 다 동일할 때 전체 합성정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개수로 저항값에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개수 나눠주면. 그러니까 5분의 10이죠. 이 옴이 전체 합성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칙 연산이 중에서 골라주면 돼.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작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누기잖아요. 나눠버리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20옴, 30옴, 60옴 저항 3개가 자, 병렬의 밑줄이 반드시 그려졌어야 해요. 병렬 접속돼 있고 자, 60볼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 풀 줄 아는 사람이죠. 60볼트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냐?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병렬은 각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 그러면 20옴에도 60V, 30옴에도 60V, 65옴에도 60V가 걸리죠. 그럼 전류 바로 나오죠. I는 3A, I는 2A, I는 1A.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I1이 3이고 I2가 2, I3가 1A이기 때문에 전체는 얼마예요? 다 더한 6A가 돼야죠. 이제 이게 딱 보여야 돼요. 병렬에서 전압을 주면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번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아는 많이 보았던 그런 어떤 회로의 형태로 바꿔볼 건데요. 전류의 흐름을 보라 그랬죠?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요. 이 접속점에서 두 갈래 길로 가죠. 가다가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요. 그죠? 그때 I1이라는 녀석은 이 R 하나만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하나. 자, I2는요, 요 녀석 거쳤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다른 R을 거쳐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이 두 개 직렬 접속된 거죠. 이 모습과 똑같다 그랬어. 얘 하나당 몇 옴? 2옴. 2옴, 2옴. 이거 다시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옴이랑 여기는 4옴짜리가 병렬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하라는 거는 I2, 다시 말해서 1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I2를 구하려면 옴의 법칙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R분의 V. 근데 우리 전압 알아요? 몰라요? 몰라. 또 저항도 두 개잖아요. 바로 이 공식 들어가야죠. 합한 것 중에서 둘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여기다 누구 올려줘? 상대방 쪽 크기 올려줘. 전체 전류에서 상대방 크기의 비례 분배한다는 요 공식으로 가야죠. 대입해볼까요?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6이 되죠. 여기 약분 되니까 결국에는 몇 암페어만 흐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암페어예요. 그래서 정답은 2암페어입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 봐봐요. 여기 몇 암페어 흐른다고 했어? 6암페어. 그럼 딱 보이죠? 얘가 작고 얘가 크네. 그럼 1로 크게 들어갈 거고 1로 작게 들어가. 얼마큼? 1로 4암페어 들어가고 1로 2암페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셔야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저는 15번도 별표 치고 싶은 문제예요. 이거. 자, 보세요. 두 개가 병렬인데 저항의 크기가 같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개수로 저항값을 나눠주라 그랬어. 맞아요. 자, 그 다음 것도 보니까 3옴짜리가 3개네요.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무슨 회로와 같냐면 1옴짜리의 직렬과 같아. 맞죠? 그러니까 전체 합성 저항은 몇 옴? 3옴. 이렇게 나와야죠. 자, 16번. 이런 문제는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렵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하고 B 사이에 2V의 전압을 가해서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서 전전류는 전체 전류를 의미하는 거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체 전류가 닫기 전의 전류의 3배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얘가 닫기 전의 전류고요. 닫은 후의 전류가 지금 배수 차이가 나잖아요. 전의 전류가 후의 전류,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됐대. 그러면은 전의 전류가 1이라고 하면 닫은 후가 3배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저항, 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이 조건에서 우리는 뭘 밝혀내야 되냐면요. 자, 이거예요. 이것만 말해주세요. 이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렇지. 그렇죠. 반대니까 3대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합성 저항은 닫은 후의 합성 저항의 몇 배다? 3배가 된다. 그리고 나서 회로를 보세요. 내가 스위치를 안 닫아. 그러면 전류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8옴 갔다가 8옴에서 그대로 3옴으로 나가는 마치 무슨 회로와 같아요? 직렬 회로와 같아요. 그러면 전의 저항은 총 몇 옴이라고 보면 돼요? 11옴이라고 보면 되지. 자, 이제 후는요. 여기가 닫혔으니까 전류가 1로도 들어가게 되죠. 병렬이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후는 8옴 더하기 모르는 거 X옴 분의 합분의 곱으로 풀 거예요. 8X가 되는 거죠. 여기가 거기다가 직렬로 3옴이 또 있잖아. 그죠? 이거에 지금 몇 배?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되잖아.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계산기 있으면 바로 되는데 3 곱하기 이게 되죠? 8 플러스 x분의 8x 플러스 3 이게 되네요. 자, 저는 얘를 없애버리려고요. 나누기 3, 나누기 3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거 중괄호 풀어버리면 되죠. 얘 없다 치고 자, 지우면서 갈게요. 자, 얘 없어요. 자, 얘도 없어요. 자, 지금 이 상태야. 그러면 플러스 3을 뭐 해주면 돼요? 이쪽으로 보내주면 돼. 그러면은 3분의 11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8 더하기 x분의 8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예요? 3은 3분의 9와 같죠? 지금 통분시켰어. 이거 빼면 얼마예요? 3분의 2 나오죠? 이게 뭐야? 8 더하기 x분의 8x예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대각선의 곱이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4x는 28에 16 플러스 2 곱하기 x는 2x죠. 이렇게요. 미지수는 미지수대로. 그래서 24x 마이너스 2x는 16.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계산기 너무 땡이니까요. x는 22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0.727272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정답은 3번.
자, 17번 문제도 별표 무조건 맞춰야 되죠? 자, 이제 지겹죠? 자, 기전력이 내부 저항 R, 전지 N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그때 저항 R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4번이죠. 반드시 보셔야 돼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하는지,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하는지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자, 18번. 지금 어떤 도체 길이를 늘렸어. 그리고 면적을 어떻게 했어요? 줄였어. 좁아졌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저항이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저항은 길이 증가분 만큼, 그 다음에 면적 감소분 만큼 증가해버려. 그래서 결국에 얼만큼 증가해요? n의 제곱배만큼 증가해버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압이 V, 전력이 300W. 저 이거 단위 보고 쓰는 거예요. 단위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저항값 R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P는 바로 가야지. R분의 V 제곱이란 공식을 써야겠구나. 왜? 문제에서 준 게 이거니까요. 그대로 대입해볼까요? 자, R분의 100의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온대요? 300이 나온대요. 자,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R하고 300의 자리를 바꿔달라 그랬어. 그쵸? 그러면은 R은 300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죠? 없어지고 약 33.33333333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3번이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1kWh는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일단 칼로리를 봤어. 칼로리는 뭐예요? 열량. 오케이, 0.24 가야죠. 그쵸? 근데 열량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열량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줄이란 말이에요. 줄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1kWh를 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kWh는 몇 줄, 몇 킬로줄이라고 쓸 수 있어요? 3600kJ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일부러 킬로 안 뺐어요. 여기 킬로칼로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러므로 0.24 곱하기 3600 하면 끝. 약 860 나와요. 자, 21번 별이죠. 금속 ABC 바로 가야지. 3번 여기 가죠. 22번 문제 별표죠. 뭐가 보여요?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전기량과 같으며 화학당량에 비례하더라. 누구 거예요? 패러데이죠. 4번. 자, 23번도 바로 별 먹어야죠. 감극제 하면 무슨 현상 해결책이야? 분극현상. 그죠? 그래서 분극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수소가스가 그죠?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24번도 저는 별이에요. 이거 맞아야죠. 용량이 45Ah짜리래. 근데 나는 3A의 전류를 계속 쓸 거거든. 그러면 몇 시간을 쓸 수 있어요? Ah라는 건 암페어 곱하기 시간이니까 15시간 나와야죠. 그쵸? 맞아야 돼요. 자, 25번. 25번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저항 4개를 자, 저항이죠.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A, B 간에 전압을 줬대요. 이렇게요. 그럼 그때 소비 전력을 뭐라고 써야 돼? P요. 자, 그러면 전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공식을 뭘 써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R분의 V제곱. 잘했어요.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고 있으면 끝났어요. 계산 안 해야지. 계산하면 안 되죠. 왜? 딱 봐봐요.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력은 커지네? 이 관계를 봐야지. 그러면 1, 2, 3, 4 중에서 가장 작은 저항만 고르면 되잖아. 그게 몇 번? 4번. 왜? 병렬일 때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다.